안녕하세요. 7급 공무원 경제학의 핵심 포인트 540개를 문장으로 정리하는 국경제학 중요 정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포인트 51부터 60까지 학습해 보겠습니다. 51번째 포인트는 선호체계의 기본 공리입니다. 두 재화묶음 간의 선호를 판단할 수 있어야 하는 완비성, 재화묶음 A가 B보다 선호되고 B가 C보다 선호되면 A가 C보다 선호되는 이행성, 갑작스러운 변화 없이 선호가 연속적으로 변화하는 연속성, 소비량이 증가할수록 효용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단조성 등은 효용함수가 갖추어야 할 기본 가정입니다. 어려운 문제에서 간혹 이런 개념을 묻기 때문에 기본적인 부분은 알아두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52번째 포인트는 무차별 곡선입니다. 소비자에게 동일한 효용을 주는 두 재화의 조합을 나타낸 곡선이 무차별 곡선이다. 우하향의 형태로 원점에서 멀어질수록 효용이 커지고 교차하지 않으며 원점에 대하여 볼록하다. 무차별 곡선의 성질은 중요합니다. 원점에 대하여 볼록한 우하향 곡선의 형태이고 원점에서 멀어질수록 효용이 커진다는 점을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53번째 포인트는 한계의 대체율입니다. 동일한 효용 수준을 유지하면서 X제 한 단위 추가 소비 시 감소하는 Y제 변화량을 한계 대체율 MRS XY라 하고 무차별 곡선상 접선의 기울기로 구한다. 여러분, 한계 효용은 총효용 곡선의 접선의 기울기로 나타낼 수 있다고 했던 거 기억나시나요? 한계 대체율도 역시 무차별 곡선의 접선의 기울기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한계자가 붙으면 접선의 기울기로 표현 가능한 것이죠. 54번째 포인트는 한계 대체율 체감의 법칙입니다. Y제를 X제로 대체해 감에 따라 한계 대체율이 점점 감소하는 것을 한계 대체율 체감의 법칙이라 한다. 방금 한계 대체율은 무차별 곡선의 접선의 기울기라고 했죠? 화면에 보이는 곡선이 무차별 곡선이고 붉은 선은 접선을 표시한 겁니다. Y가 작아지고 X가 커질수록 접선의 기울기가 감소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55번째 포인트는 예산선입니다. 주어진 소득으로 구입 가능한 두 재화의 조합을 나타낸 직선이 예산선이다. 예산선의 기울기는 두 재화의 상대 가격이고 절편은 한 재화의 최대 구입 가능한 수량을 의미한다. 이 중에서 핵심은 예산선의 기울기가 PY분의 PX라는 것입니다. 56번째 포인트는 소비자 균형입니다. 주어진 예산선 수준에서 총효용이 극대가 되는 것을 소비자 균형이라 하고 무차별 곡선과 예산선이 접하는 점에서 결국 한계효용 균등의 법칙에 따라 달성된다. 46번째 포인트에서도 소비자 균형을 얘기했었는데요. 이 소비자 균형, 그러니까 총효용이 극대가 되는 지점은 무차별 곡선과 예산선이 접하는 지점에서 이루어집니다. 참고로 수식으로는 화면과 같이 나타낼 수 있습니다. 57번째 포인트는 소득소비 곡선입니다. 소득 변화에 따른 소비자 균형점을 연결한 곡선이 소득소비 곡선으로 그 형태는 수요의 가격 탄력도에 따라 다르다. 즉, 사치제는 완만한 형태이고 필수제는 가파른 형태이며 소득 탄력도가 1일 때 원점을 지나는 직선이다. 열등제는 좌상향의 형태이다. 소득 변화에 따른 재화 구입량 변화를 연결한 곡선인 엥겔 곡선은 소득 소비 곡선에서 도출된다. 유의하셔야 할 점은 소득 소비 곡선을 도출할 때 X축이나 Y축에 소득이 들어가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변수에 소득을 넣어서 나타낸 곡선이 엥겔 곡선입니다. 58번째 포인트는 가격 소비 곡선입니다. 가격 변화에 따른 소비자 균형점을 연결한 곡선이 가격 소비 곡선으로 그 형태는 수요의 가격 탄력도에 따라 다르다. 즉, 탄력적일수록 우하향 형태이고 비탄력적일수록 우상향 형태이며 가격 탄력도가 1일 때 수평이다. 수요 곡선은 가격 소비 곡선에서 도출된다. 가격 소비 곡선은 나름 빈출되는 유형입니다. 탄력적일 때 우하향 형태이고 비탄력적일 때는 우상향하는 형태이며 단위 탄력적일 때는 수평선 형태를 이룬다는 것을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59번째 포인트는 가격 효과입니다. 재화의 가격 변화에 따른 구입량의 변화를 가격 효과라 하고 대체 효과와 소득 효과로 나누어진다. 동일한 실질 소득 수준에서 상대 가격의 변화에 따른 구입량의 변화를 대체 효과라 하고 항상 마이너스 값이다. 동일한 상대 가격 수준에서 실질 소득 변화에 따른 구입량의 변화를 소득 효과라 하며 정상제이면 마이너스, 열등제이면 플러스이다. 대체 효과에서 언급한 상대 가격이란 기회비용으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사과와 바나나, 두 재화를 소비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원래 두 과일의 가격이 같았는데 사과의 가격이 원래의 절반으로 떨어졌습니다. 이때 기존에는 바나나 하나를 사려면 사과 하나를 포기했어야 하는데 가격이 변화한 이후에는 바나나 하나를 사기 위해 사과를 두 개나 포기해야 하겠죠. 즉 바나나의 가격은 그대로지만 사과와 비교한 상대 가격이 높아진 겁니다. 바나나가 상대적으로 비싸졌다고 느끼기 때문에 여러분은 바나나의 구입량을 줄이고 사과의 구입량을 늘릴 것입니다. 이 일련의 과정을 설명하는 것이 대체의 효과입니다. 소득 효과도 같은 상황으로 설명해 보겠습니다. 사과의 가격이 절반이 된다면 여러분은 평소 사던 것과 같은 재화를 구매하고도 예산이 남을 겁니다. 실제 소득은 그대로지만 사과의 가격이 떨어져서 여러분이 소득이 높아진 것처럼 체감하는 것입니다. 돈이 많아지면 물건을 더 많이 사겠죠? 이렇듯 실질 소득이 높아져 사과의 구입량을 늘리는 과정은 소득 효과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60번째 포인트는 수요 곡선의 도출입니다. 가격 효과를 고려한 수요 곡선을 통상 수요 곡선이라 하고 대체 효과만을 고려한 수요 곡선을 보상 수요 곡선이라 한다. 아까 가격 효과는 대체 효과와 소득 효과로 이루어졌다고 했습니다. 이 중 대체 효과를 반영한 수요 곡선은 보상 수요 곡선이 되고 대체 효과와 소득 효과를 모두 반영한 수요 곡선은 통상 수요 곡선,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보통의 수요 곡선이 됩니다.